이렇게 유튜브로 제작해서 이제 지금 계속 저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려면 우드맨 라이프 크리스틴 신, 그 다음에 한글로 크리스틴 치시고 그 다음에 팀까지 치시면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고요. 저는 5대 자산 투자 전략 관리 연구소의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하고 우리 이제 매니저님 크리스틴 신과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이제 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이걸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영상은 나올 것이고요. 제가 또 나름대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릴 때 다양한 영상을 올립니다. 다양한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런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전문가처럼 잘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일반 그 모바일폰,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단 스마트폰과 요 마이크, 예? 요거만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 실수를 그대로 이제 저희는 인정할 거예요. 우선 당분간 이게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편집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게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실수도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자,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지금 다 변하고 있고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폐가 사라지고 이제 AI가 모든 일을 대체를 합니다. 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상품도 AI가 소개하고 판매도 AI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 방식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긴급하게 제가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그 영상을 계속 찍을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가다가 철자법도 틀리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틀리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수정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더 앞으로 갈수록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띄어쓰기 잘못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띄어쓰기 한번 잘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전달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각자 다 다른 방면에 어떤 그런 이제 그 직장에 계시고 또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하기 위해서 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보험을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린 영상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보험하고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를 모집하는데 4차 산업혁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좀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우드맨 본사에서도 물론 준비를 하겠죠. 준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 지능이 자꾸 높아갈수록. 자, 제가 이런 가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불어는 전혀 못해요. 인사도 모르겠어요. 잘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런데 불어로 영상 찍을 수 있습니다. 영어 완벽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일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할까요? 자, 한국 사람은 한국말만 완벽하게 해도 뭐가 있냐면 통역기가 있죠. AI,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요즘 완벽하게 다 이게 번역 통역이 됩니다. 그냥 사진을 찍어서. 지금 우리 구글 폰을 쓰고 있는데 이 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도 바로 번역이 되고 이게 다 읽어줘요 또. 그걸 내가 한국말로 해서 찍어서 AI를 클릭을 하면
그 말한 그 영상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번역되는 거죠. 자, 전화기로 내가 이 한국말 하면 저쪽에서 영어를 하더라도 한국말 하면 저쪽에서 번역이 돼서 영어로 얘기 나오고 저기서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제 핸드폰 한국말로 번역돼서 바로 통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왔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이제 그 구글 번역기는 너무나 계속 이제 지능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 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좀 충격받았어요.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많은 영상을 보면서 이제 교육 방면에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저는 지금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방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 또 다른 방면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방면에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공산주의가 있죠. 커뮤니즘. 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칼 막스, 마르크스예요. 그 다음에 친구인 앵글스가 있죠. 그 다음에 스탈린 있고, 지금 구소련의 스탈린. 자, 그 다음에 이 데모크라시 있는 민주주의. 자,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칼 막스하고 이제 국부론하고 자본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 자,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칼 막스가 유대인입니다. 앵글스가 유대인이고, 자, 여기에서 유대인하고 이스라엘인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인 중에 98% 또는 95%가 유대교를 믿고 있죠. 95% 정도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저도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혈통은 유대인들은 남자 혈통도 인정을 하지만 원래는 여성 혈통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여성 혈통을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성 혈통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DNA로 찾으면 여자들한테는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이제 유전되기 때문에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혈통은 자, 딸이 엄마와 딸은 같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또 엄마의 할머니는 또 같은 미토콘드리아거든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에서 모든 방면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던데 물론 그게 일부죠. 그러니까 그런 특정은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은 국제금융재벌이다라고 하죠. 그 표현이 맞습니다. 또는 또 이제 그 기득권층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예, 이제 월드로 봤을 때 또 각 나라마다 다 틀리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위정자들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고 이제 우리 음모론도 얘기를 하죠. 음모론 이야기할 때 이제 참 많은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유대인 단체 에이펙도 있지만, 그 다음에 빌드버그, 그 다음에 뭐 또 예수회, 뭐 시원의정서, 그 다음에 유대 게이트, 그리고 또 당연히 프리메이슨 나오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엘리트, 그 다음 패밀리들 얘기도 나와요. 그게 뭐 이두메인이라 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제 그 록펠러, 그 다음에 로차일드, 뭐 JP 모건, 삭스 패밀리, 모건 패밀리, 이런 패밀리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패밀리들이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구글 CEO, 아마존 CEO, 아니
주식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그냥 그러니까 100대 기업 이름의 40% 이상이고요. 이름만 보더라도 사실은 100대 기업이 아니라 주식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걔네들이 좌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걔네들 겁니다. 그러니까 50% 한 주가 깨진 그 주식회사들은 다 왜냐하면 어떤 인위적으로 경기를 조절해서 어렵게 만들어서 걷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 걔네들 겁니다. 자, 갑자기 이제 업무론 얘기를 하다 이런 많은, 이런, 이제 업무론은 업무론 뿐이고 또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이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우리가 이제 우드맨 라이프, 우리가 생명, 리스크 매니지먼트 방면에, 그러니까, 5대 자산이 모든 자산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우드맨 그 생명보험 회사는 비영리 회사이고, 자, 비영리 회사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트러스트, 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우드맨이라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보험에 관련된 금융회사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리스크 매니저, 그러니까 생명을 다룬 우리가 자, 첫째도 자, 중요한 방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 셋째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사람에 관련돼서 생명을 잃는다 할 때는 자, 가장이 모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자, 어떠한 보험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어떠한 불행이 남은 가족들한테는 희망이 되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 방면에서 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가난을 자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야 됐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 방면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면도 있거든요. 자, 이제 또 너무 멀리 나가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요 가끔씩 이제 말씀을 드러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고 그 나갔던 방면은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자꾸 무슨 훈련하느냐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많은 실수를 할 겁니다. 또 그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그 방면, 이 자체가 이제 의도라 그랬죠. 의도하는 방면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아이디어 냈던 것도 지금 막 많은 사람 실행을 하고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넣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도 영상을 이렇게 자신이 원래 이제 얼굴을 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한 발 디딘 거죠. 항상 긍정적인 방면으로 생각하고 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교육적인 방면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일단은 토라,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탈무드를 가리키거든요. 이 탈무드는, 이제, 라피한테 누가 그랬답니다. 탈무드를 배우고 싶어서 탈무드를 좀 배우고 싶은데 책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 유대인들은 이게 지혜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빌려달라 하거나 필요하면 질문을 하거나 아주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그런데 좋다 이거야. 그러면 탈무드를 오케이 내가 책을 빌려주겠다. 그러면 네가 가서 트럭을 7대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올 때. 내 탈무드를 빌려가려면 지금 현재 분량이 트럭 7대 분량이 되는데 가져와 싣고 가라는 거예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사실 한 권 가져가도 탈무드가 옆에 있는데 여기 제일 처음에 제가 보던 탈무드 책이에요. 속 탈무드, 인 탈무드.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보는 방면이 달라요. 요즘 이렇게 안 나오죠. 아주 옛날 겁니다. 요거 나오기 전에 또 요걸 전체를 묶고 마빈 토케가 쓴 거거든요. 이거는 극히 일부의 한 종류일 뿐이거든요. 너무나 방대합니다. 아직도 탈무드는 쓰여지고 있고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문은 우리가 일반 교육에서 배우는 학문과 전혀 다릅니다. 자, 이제 보험하고 보험과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게 지금 교육 방면의 유대인에 대한 세 방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저는 이제 13살에서 한 15살 때 이 탈무드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산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읽을 때 책을 반대로 읽어요. 이게 반대로 여기에서 이거는 옆으로 돼 있는 거고 아래 위로 된 것들 옆으로 이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보면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밑으로 읽어요. 그렇죠? 우리 한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게 책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너무나 충격받아서 그때 14살인가 한 10살쯤 된 거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14살이네요. 만으로 13살. 그때 이제 탈무드를 보게 됐는데, 우리 그 탈무드를 보게 된 이유가 그 사촌도정이 그 친구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오늘 탈무드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시시하게 막 이 온몸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어떤 책이길래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당장 가서 확인해서 샀죠. 그때부터 읽게 됐는데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제가 시각이 그때부터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지부터 시작해서 운동장에 뛰어라 그러면 그 책이 그렇게 만들어요. 질문하게 만들어요. 왜 제가 뛰어야 되죠? 이 일을 왜 해야 되죠? 이렇게 자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맨날 혼나죠. 수업하는데 방해한다고. 선생들한테. 자, 거기에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았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죠. 자, 그 유대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이 날라오는데 어느 유대인들이 이제 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나오면 죽으니까. 그러면 먹을 걸 갖고 올 수 있어요. 뭐 배설물을 해결하죠.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은 옷하고 가족들 말하는 거. 그럼 누가 바깥에서 음식을 넣어줘야 먹고 뭐 일주일에 한두 끼 먹었을까요? 근데 그렇게 2년, 3년 동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족들이. 아이들과 엄마, 아빠. 살기 위해서. 나가면 죽으니까. 물론 거기에 있어도 폭격 맞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속에서 유대인들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전 세계에 또 지금 유대인이 지금 600만 800만 되나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근데 외부에가 그만큼 유대인이 있어요. 600만 내지 800만.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유대 전 세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하여튼 있어요. 너무나 유대인들에 관련된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음모론은 강아지 짖는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을 배워야 됩니다. 심지어는 탈무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완벽하게 번역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무드의 이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부모가 엄마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아요. 뭐 좀 있다 하는 가정이 3명, 4명. 조금 많다 싶으면 8명, 9명, 10명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자, 그래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거기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한 15살 애들 있고, 8살 애들 있고, 5살 애들 있고, 이제 4살, 5살. 그 다음에 8살, 뭐 12살, 15살. 이 정도의 4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도둑들에 의해서, 우리를 비판하는 도둑들에 의해서 우리 집이 지금 불탄다면 너희들이 가장 귀중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간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겠냐고.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남겨서 저희 아이들한테 상속해 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자, 내 아이들한테. 왜 아직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한 애는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 시집 갔어요. 둘째 남자인데 얘는 지금 이제 대학을 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에 진출하거나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자, 다시 돌아가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가장 너희들이 우리 집이 불이 탄다면, 도둑들에 의해서 집이 불타고 있다면 가장 귀중한 것을 한 가지 가지고 간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겠냐고 물었어요. 제일 꼬마가 자기가 갖고 놀던 인형이 있었어요. 걔는 걔가 5살짜리 너무나 귀하거든요. 나는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이걸 가져가겠대, 인형을. 그 당연하죠. 그 나이 때 그런 이야기. 그 8살짜리 애는 또 얘기를 해요. 자기는 동화책 하나를 가져가겠대요. 야, 이 동화책이, 일단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살짜리 애는 딱 생각합니다. 뭐보다 중요한 것은 금은 보화거든요. 우리 집에 제일 돈에 제일 값어치 있는 거. 금을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자, 이제 큰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애는 뭐냐면, 자기는 토라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로 말 토라 있죠. 가정에 있는 그 토. 너무나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성장한 거죠. 아이가 벌써 15살 아이가. 이 유대인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책을 10,000권 이상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읽은 모든 책을 대부분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탈무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한 페이지도 이해하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않아요. 어떤 방면을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고 넘어가거든. 그럼 그런 책을 10,000권을 읽습니다. 10,000권을.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어떻게 걔네를 따라갑니까? 우리 일반 가르치는 이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얘기를 하죠. 아니란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 그것이 뭔 줄 아느냐. 우리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게 뭐냐. 이제 아이들은 또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귀한 걸 다 얘기했는데 그건 뭐야. 내가 이제 그 말씀에 토라. 그 작은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귀하게 가져가던 인형 또는 동화책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답변을 못하니까 엄마가 이제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너가 모르기 때문에 힌트를 주겠다.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에 안 보이니까 색깔, 빛깔도 못 느끼는 거죠. 냄새도 없다. 또 만질 수도 없다. 또 남이 뺏어가지도 못한다. 그게 무엇이냐? 애들이 한참 고민을 하죠. 근데 생각하도록 고민하도록 그냥 둡니다. 계속. 그래도 애들이 답변을 못하고 엄마가 얘기를 하죠. 얘들아, 자, 너가 갖고 싶은 인형이나 꼬마한테 이게 5살 꼬마한테 네가 귀중한 생각한 그 인형이나 또는 네가 또 8살, 10살짜리 애한테 8살, 8살한테 네가 갖고 오시면 그 동화책이나 또는 금은 보하나 토라 이거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도둑들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뺏어가면 어떡할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네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생각하려는데 답을 못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금은 보하나, 토라나, 인형이나, 동화책이나, 이런 것들은 너가 지금은 좋아하지만 도둑들은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뺏기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지혜다, 지혜. 지성이라는 거예요. 지혜, 지성. 너희 머릿속에 지혜와 지성을 넣어가면 내가 살아있는 이상 도둑들한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면 그뭐 다 뺏겨도 지혜와 지성을 가져가면 머리에 넣어가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금을 모을 수 있고 니는 인형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동화책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다. 토라 야, 네 머릿속에 다 넣어가라 이거야. 네 동화책 네 머릿속에 다 넣어가라 이거야. 인형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머릿속에 다 넣어가라 이거야. 이제 버려도 내가 만들면 되고 동화책 내가 적으면 되고 금은보화 내가 사면 되고 토라 다 외웠기 때문에 다시 적으면 된다. 애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친 게 2000년, 4000년 그게 내려왔어요. 이게 우주의 모든 사상들을 그들이 장악 못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당연하게 장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지혜를 가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제가 15살 때 읽었어요. 읽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 한 얘기를 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방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15살, 14살이 정확하게 14살 때 그때 아이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혜. 딸이 나오면 지혜, 아들 나오면 지성. 그때 이름을 지었거든요. 지금 제 딸 이름은 지혜고 아들 이름은 지성이에요. 이 얘기를 요거 방면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이 지혜라는 얘기를 그 안에 지혜라는 말 한마디 그 안에 모든 방면을 얘기 다 해주고 다 담을 수가 있어요. 뭐 4차 산업은 그 안에 담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생명보험 다 담을 수 있는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통닭한 나머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얘기 너무나 방지하기 또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비라 그래요. 라비. 뭐 랍비가 표현이에요. 라비, 라바이. 그 유대권의 그 선생이라 말하죠. 그래서 우리 딸 이름이 라바이예요. 영어 이름이. 그 다음에 아들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지금 33분이 넘어가는데 이거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유대 교육 방식이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죠.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각하는 기업들 있죠. 구글 뜻은 아시죠? 숫자가 10의 백성 숫자입니다. 1에다가 공이 100개 달린 숫자, 그걸 구글이라 그래요. 이제 숫자 얘기도 너무 얘기가 많은데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심각한데 의사, AI가 다 합니다. 변호사,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사람은 뭘 해야 되죠? 보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인공지능, 한국의 이제 의사들이 그 인공지능이 일을 하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하니까 의사가 할 게 없대요. 자, 내가 이런 말, 두서없이 하는 말들을 한글로 유튜브에 쳐도 그 내용 쫙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왜? 일단 시간과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보려고 해도 남 밑에서 일하니까 일하는 시간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과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보험이라든 모든 고객들과 만날 수 있는 이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아이가 성장하듯이 이 지혜도 성장을 하고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지만이 이제 그러한 것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에서 두서없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세상이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또 보면은 부자들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이 자본주의 방면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허하다 그러죠. 공허하다. 공상이 뭐 공허한 거예요. 왜? 중국 땅 75%를 다 갖고 있다가 공산주의에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면 공허하죠. 물질 자체가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이거 이충근 박사가 한번 얘기도 들은 얘기인데 이충근 박사가 뭐라 그러는데 이충근 박사 꼭 보세요. 국제정세, 국제정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본주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기본이에요. 자, 이충근 박사가 줄기세포 박사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요즘 그러면 이게 묵은돼지 가지고 우리가 간이나 이런 이식이 다 되냐고. 자, 심장만 좀 어렵고 다 가능하답니다. 아니, 심장이 좀 어렵고 가능하고 이 뇌만 안 된답니다. 뇌만 아직. 뇌만 안 되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0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또 요즘 또 많은 게 있죠. 재수가 없으면 500년까지 산대요. 왜냐하면 텔로미어라고 해요. 텔로미어 그게 이제 X자로 된 텔로미어 끝부분에 보면 그게 이제 붙어 있는 그게 성장을 하게 되면 노화가 일어난대요. 그걸 조절하는 약을 개발한 거예요. 하버드 누가 유명한 학자가 그것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 약을 먹으면 그 쥐를 실험했는데 늙질 않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런 시대가 와서 그러면 이게 참 심각해집니다. 사실 가진 자나 안 가진 자 같이 우리가 이게 죽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부자들은 더 오래 살아요. 그러면 왜? 장기를 다 갈아 끼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자, 보험 얘기 다시 돌아가서, 이 특별한, 이제 우리가 모집을 합니다. 자, 제가 AI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을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